자, 여러분, 퇴근하시고 시원하게 맥주 한 캔 따셨나요? 오늘 진짜 재밌고 어찌 보면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23년 동안 시장 구르면서 제가 퀀트 매니저로 겪었던 짬바를 좀 녹여서 시장의 민낯을 아주 탈탈 털어볼 건데요. 오늘 브리핑 주제, 바로 낭만적인 전기체 시대의 종말, 그리고 너무나도 냉혹한 2020년의 전략적 실용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지 저랑 같이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오는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컴플라이언스 문구 다들 아시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이 20%라는 숫자 솔직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공포를 정확히 요약해주는 수치입니다. 글로벌 초대형 리스사죠 아이벤스 데이터를 까보니까 과거 내연기관 시절에 무려 40%에 달했던 자동차 브랜드 충성도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딱 20%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100년 넘게 쌓아온 독일차의 묵직한 유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제 후드에 박힌 엠블럼이 아니라 내 지갑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빠릿빠릿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만 돈을 쓴다는 아주 극명한 퀀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무지성 전기차 올인 시대 진짜로 끝난 거냐? 제 대답은 네,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 내려졌습니다. 지금 시장은 환경보온이 뭐니 하는 그 낭만적인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뼛속까지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적 실용주의로 피벗하고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무리한 전동화는 기업들 재무제표 깔아먹는 독약이 돼버렸고, 진짜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짐 싸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국면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팬데믹 초기 때야 유동성 폭발하니까 무조건적인 전기차 붐이었죠. 근데 지금은 지독한 전기차 캐즘에 글로벌 관세 장벽이라는 진흙탕한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사실상 내연기관으로 유턴하는 시그널까지 줬잖아요. 결국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돈의 타겟은 순수 전기차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미래 밸류를 펌핑해줄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쪽으로 판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전통적인 서구권 레거시 브랜드들 진짜 밑을 노르실 겁니다. 딜레마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요, AI 돌리고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 딱 해가지고 신차 뽑는데 12개월에서 24개월이면 끝납니다. 이 압도적인 생태계 속도를 보세요. 반면에 유럽의 그 전통 강자들? 서류 결제받는데 한 세월 걸리는 관료주의에 옛날 내연기관 시절의 그 완벽주의적 설계 표준이라는 무거운 촉새를 차고 허걱대고 있습니다. 이건 고속철도랑 마차가 경주하는 꼴이라 점유율이 안 갈릴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파트, 초현지와 제국주의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중국의 장악천수를 뜯어보겠습니다. 중국 OEM들 이제 옛날처럼 싼멋에 타는 차 떠넘기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얘네들 지금 유럽 심장부에 자기들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하고 있어요. 팩트만 볼까요? BYD는 그냥 차만 띡 파는 게 아니라 9분 컷 초고속 충전소랑 ESS 인프라를 유럽 본토에 직접 깔아버립니다. 체리 자동차는 영국 우량 딜러들한테 업계 최고 마진 쥐어주면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꽉 잠가버렸고요. 샤오펑은 아예 낡은 유럽 공장 인수를 시도하고 있죠. 지리그룹은 볼보랑 로터스 백엔드 인프라를 100% 하나로 묶어서 무시무시한 규모의 경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완벽한 침투 작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의 각도를 확 틀어볼까요? 화려한 자율주행 스크린, 빵빵한 배터리 용량, 이런 겉멋든 얘기 다 치워버리자고요. 진짜 돈, 수면 아래에 뒷멍이가 어디로 꽂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진짜 해자는 쇳물록이는 제조 공장이 아닙니다. 바로 유통망과 딜러십을 쥐고 흔드는 장악력에서 나와요. 체리가 왜 영국 딜러들한테 미친 마진을 퍼줄까요? 간단합니다. 나중에 들어올 다른 중국 경쟁사들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오프라인 유통장벽을 철옹성처럼 쳐버리는 아주 영악하고 무서운 전략인 겁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차이나 스피드 앞에서 유럽의 알량한 자존심은 박살이 났습니다. 르노 같은 거대 공룡조차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존심 다 버리고 중국 현지에 엔지니어링 센터 세웠습니다. 무려 4년이나 걸리던 자기들 고유의 전통적인 개발 주기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중국의 그 24개월짜리 초고속 개발 프로세스를 글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이게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타협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닛산의 생존 역발상을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합니다.
얘네 전략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완전 치킨 게임으로 피바다잖아요. 닛산은 거기서 싸우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극한으로 원가 다이어트 된 자기들 중국 현지 공장을 아예 글로벌 수출 기지로 써먹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차에 일본 닛산 엠블럼 딱 박아서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 같은 신흥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중국 토종 브랜드들을 중국산 닛산으로 막아내는 EJ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도끼 품은 겁니다. 제가 펀드 굴리면서 진짜 뼛속까지 새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확률적으로 대응하는 무대다. 제조사들이 백날 첫날 화려한 미래 청사진 띄어봐야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텐 숫자가 전부입니다. 차체 철판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냉혹한 숫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진정한 전쟁터인 잔존 가치와 총소유 비용, TCO로 넘어가 보죠. 2026년 모빌리티판의 진짜 전쟁터는 이제 공장이 아닙니다. 전기차라는 하드웨어 자체 낭만은 끝났어요.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개인 소비자들은 지금 중고 전기차 똥값 되는 거 보고 패닉 와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손들, 대형 법인 플릿 시장의 신규 주문 절반, 무려 50%가 여전히 전동화 차량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엑셀 돌려보고 계산기 딱 두드려 보니까 세제 혜택에 유지비까지 다 엎어놓고 보는 총소유 비용, 즉 TCO 관점에선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싸게 먹히거든요. 큰손들은 중고차 감가 리스크를 금융사한테 싹 넘겨버리고 조용히 전기차를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개인들이 타는 중고 전기차의 잔존 가치만 이렇게 박살이 날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처럼 3년만 지나면 구형 취급받는 배터리 기술에 미친 듯한 진부화 속도. 둘째, 중국 OEM들이 마진 포기하고 밀어내는 자비 없는 가격 후려치기. 셋째, 이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내 차 브랜드가 나중에 파산해서 AS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 이 3콤보가 전기차를 순식간에 악성재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뇌를 쾅 때리는 아주 신선한 질문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이동수단을 만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박스 뜯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미친 듯이 증발해버리는 엔터프라이즈 서버팜을 조립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요즘 전기차는 자동차라기보다는 감가상각이 어마무시한 거대한 IT 인프라 장비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이런 서버팜 같은 관점에서 그 유명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B 비즈니스 모델을 냉정하게 한번 까보자고요. 뭐 소비자들이 엉따, 열선 시트를 매월 구독료 내고 쓴다? 이건 실리콘밸리 애들 머릿속에나 있는 아주 순진한 판타지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짜 알파는 따로 있어요. 무선 업데이트, 즉 OTA 한 방으로 수조 원씩 깨지는 물리적 보증술이랑 리콜 비용을 그냥 소프트웨어 패치로 퉁치면서 방어하는 거. 바로 이 미친 듯한 원가 절감이 SDB의 진짜 파괴력입니다. 세 번째 파트, 포커 챔피언과 수학 천재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업계의 기괴한 동맹을 보시죠. 지금 유럽 자동차 업계 돌아가는 꼴 보면요. 우리가 알던 교과서적인 M&A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아주 기괴하고 처절한 동맹이 맺어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샤오펑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꽂아 넣고 콧대 높던 레거시들이 중국 기술을 구걸합니다. 이거 완벽하게 비유하자면 산전수전 다겪은 늙은 포커 챔피언이 요즘 트렌드인 복잡한 확률 계산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으니까 감정이라곤 1도 없는 젊은 수학 천재 퀀트 애한테 자기 칩 다 밀어주면서 내 판돈으로 네가 대신 플레이 좀 해라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프라이드를 젊은 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자, 그럼 거의 끝판왕 질문까지 왔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고 똑같이 빵빵한 배터리를 깔아서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범용화, 그러니까 커머디티화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대체 무엇이 진정한 프라이싱 파워, 내 맘대로 가격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쥐어줄까요? 하드웨어가 껍데기가 되는 순간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뀝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확률적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이제 실전 밸류에이션을 해부해보죠. 표에 나오는 2026년, 27년 예상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한번 쫙 비교해 보시죠. 테슬라는 2026년에 무려 235배라는 진짜 광기 어린 테크 프리미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긁어모으고 있는 현대차, 기아는 고작 8배에서 9배 수준이에요. 시장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의 갭이야말로 우리 같은 퀀트 투자자들한테는 너무나도 뚜렷한 안전 마진이자 먹음직스러운 기회의 영역입니다. 퀀트 매니저답게 이 시장을 세 가지 확률로 따쪼개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시나리오, 전기차 캐즘이 지독하게 길어지면서
하이브리드가 향후 5년 이상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불시나리오, 긍정적인 상황이죠. 엄청나게 빠른 OTA 도입으로 중고차 잔존 가치를 완벽히 방어하고 로보틱스 같은 피지컬 AI가 완전히 새로운 B2B 매출 파이프라인을 뚫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베어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관세 장벽이고 뭐고 그 무시무시한 차이나 스피드가 결국 방어막을 다 뚫어버리고 유럽과 레거시의 마진을 완전히 압살해버리는 무서운 그림입니다. 이런 빡빡한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최종 승자가 다 먹게 될 TCO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 95%라는 숫자입니다. 차가 수명을 다해서 배터리가 폐기되는 그 순간 그 안에 들어있는 귀하디 귀한 희귀강물의 95%를 다시 뽑아내서 자원순환 경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놈이 이긴다는 거죠. 차량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자산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플랫폼, 걔가 다음 시대의 황제가 될 겁니다. 결론 딱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어디다 묻어야 하느냐? 빵빵한 잉여현금 흐름 창출 능력으로 이 지독한 캐즘을 하이브리드로 완벽히 방어해내고 있고, 게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로보틱스에 선제적으로 돈을 부어서 미국 시장 내 방어력까지 확실하게 증명한 곳, 바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쪽으로 강력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재 시장의 데이터를 다 돌려봤을 때 가장 확률 높은 퀀트적 타점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리즈는 여러분의 시각을 직접 데이터로 뽑아서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쫙 뜯어본 이 모빌리티 섹터의 팩트들 중에서 여러분 뒷목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제일 소름 돋았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미처 짚어내지 못한 맹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남겨주십시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낭만적인 예측을 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확률적 대응의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퀀트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뵙죠.